안녕하십니까. 5, 6월 달에 학원에 제공하는 전범위 복수 문제 5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1회차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거. 다음 중 반사의 질서 행위 인거 아닌 것을 골라라. 아주 중요하죠.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닌 거 외우고 있죠. 자, 아닌 거 빨리 찾아요. 디귿,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어쩌고 저쩌고.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이 아니라 강박이죠. 두 가지 일단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죠. 그럼 디귿하고 리을 들어있는 거 빼버리세요.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답 3번이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반사의 질서행위 아닌 거 외우시면 돼요. 우리 아닌 거 외우라 그랬어요. 아닌 거 외운 것 중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두 가지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행위, 이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 이게 뭐예요? 이게 강박이죠. 강박.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했죠. 이게 뭐야? 재산권이라고 그랬어요. 재산권. 그래서 국가가 삥 뜯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행위 아닌 걸 전부 빼버리면, 디귿하고 리을이 들어있는 거 빼버리면 3번 하나 남는 거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은 물권법에 가등기가 나오죠.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 요걸 보존하기 위한 등기를 가등기라 하죠. 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왔을 때 이 가등기가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당사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고 있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매법원이 당사자에게 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그럼 배상해 주겠다.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해라. 부동산 매수인인지 증여받은 사람인지 부동산 매매 이하 관계권자인지 이런 걸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그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제3자에게 팔았어. 그럼 이때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죠.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가등기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갑이 중간에 설령 병에게 또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가등기 권리자 을은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전 소유자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이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본등기를 청구하라는 게 판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등기든 불법 말소됐다. 가등기뿐만 아니고요. 어떤 등기든 불법 말소되면 당연히 회복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 제3자를 위한 중간처분 등기. 아까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 소유권, 을, 가등기, 갑이 제3자 병에게 팔았을 때 본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등기 후가 아니라면, 즉 본등기 전에는 본등기 후가 아니다라는 말은, 본등기 후가 아니라는 말은 본등기 전을 말합니다. 본등기 후가 아니라는 말은 본등기 전을 말하는 거죠.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 가지고 제3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등기 후에는 청구할 수 있냐? 안 됩니다. 본등기 후에는요, 직권 말소돼요. 그러니까 본등기 후에도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 후에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본등기 후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본등기 후에도 말소 청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등기 기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제3자, 이거 말한 거죠. 4번에 있는 거. 병등기, 그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그랬죠? 직권 말소.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겠죠, 보통.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을은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이때 그 20년 점유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이미 선택할 수 있죠.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함부로 기산을 선택할 수 없죠. 옳은 질문이죠. 2번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권이어서 원칙이 10년의 소멸시에 걸려요. 원칙이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지만 단 부동산 매수인하고 똑같이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에 진행되지 않는다. 이 판이죠. 반면에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라는 게 팔려요. 매수인은요,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그러나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진행된다. 꼭 그 매수인하고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유자는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거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았어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에게 시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점유 취득 시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저비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20년 전으로 소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 기간 중에 시효 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로서 수취한 거죠. 정당한 수취가 됩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 4.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교부했다. 자, 계약법에 나오죠. 매매 부분에. 계약금은 요물계약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만은 부족하고 계약금이 수수되는 게 계약의 성립이죠. 계약금 주고받아서 수수하는 게 계약금 성립입니다. 따라서 수수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잘 속였네요.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으면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즉 매매 계약은 계약금 계약하고 성립 상관없이 성립한다입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내는군요. 야마 네가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러냐 자식아. 전 기출 문제를 변형했을 뿐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수수되지 않았으면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건 틀렸네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행이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해지했습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매도인은요 계약금을 수령했죠. 그러니까 배액을 상환해야죠. 배액을 상환해야죠. 배액.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했을 때,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아무 말 없이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요 민법에 해약금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해약금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려면 위약금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계약금은 3번 어쨌든 계약금은 뜬금없이 그냥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어요. 착수했어. 자,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중도금 지급이 있겠죠. 대표적인 이행 착수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했다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계약금 해제할 수 없죠. 5번 틀렸죠. 자, 5번은 집합건물법이네요. 집합건물법 등 민사특별법 중에서 집합건물의 소유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세 가지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자.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들을 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자, 먼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복도 계단을 말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공용부분은 복도나 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복도나 계단은 전유 부분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이라고 되어 있죠. 복도나 계단에 대해서도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이렇게 해놨어요. 복도 계단에 관한 공유 지분권을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이렇게 해놨어요. 이 물권은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서는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서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틀렸죠. 아주 잘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집합건물법 13조 3항. 자, 복도 계단을 변경할 때는요, 과거에는 관리단집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바꿨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자, 조심하세요. 5번. 공용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요? 용도에 따라 잊지 마세요. 지분 비율이 아니라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상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요, 지분 비율로 하죠. 사용 수익을. 하지만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만은 용도에 따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전범용제 5문제씩 매주 올려드리고 해설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랑비 어쩌습니다. 가랑비 어쩌지니까 자꾸 듣고 반복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